인터셉터 650 블랙레이 기추 완료. 기존의 인터셉터 22년식과 새로 기추한 인터셉터 블랙레이의 차이와 인터셉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로엔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새로 한 대 더 추가로 기출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이미 인터셉터가 있는데 왜 또 샀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새로 살 거면 기존에 타던 걸 정리하고 사야지, 있는데 왜 또 똑같은 걸 샀느냐, 혹은 이미 3년이나 넘게 타고 있는 기종인데 그만하면 충분하게 탔을 텐데 왜 똑같은 걸 또 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도 그 이유를 사실은 잘 몰라요.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인터셉터 650을 3년 넘게 타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추어졌고, 이제 리터급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일반유를 넣는 리터급 바이크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왜 일반유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군에는 고급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급유 주유소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는 데에 1시간, 오는 데에 1시간, 기름 넣는 데에만 2시간이 걸려요, 고급유를 넣으려면. 그래서 고급유 바이크를 타면 기름 넣는 것 자체가 어엿한 한바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제대로 된 리터급 알차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언프의 본네빌 T120이라든지 레벨 1100 DCT라든지 BMW의 리터급 바이크를 일반유 버전으로 센터에서 컨버전을 해서 탄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좀 모색을 했지만, 일반유를 넣는 리터급 바이크들을 보면은 마력수가 88마력, 80마력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BMW 바이크를 일반유 버전으로 컨버전하면 출력과 토크가 확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데 하면서 보다가 뜬금없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뜬금없이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인터셉터 650 블랙레이 컬러가 눈에 들어와서, 와, 얘는 올 블랙에다가 캐스팅 휠에 튜브리스 타이어라서 참 좋겠네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오늘 이렇게 용달차에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뜬금없지요.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약간 이런 상태였어가지고 한 일주일 가까이 창고에 주차를 해두고 타보지도 않았어요. 비도 계속 내려가지고 바닥도 촉촉하게 젖어있고, 이건 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살짝 좀 있어가지고 괜히 안 타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딩을 해봅니다. 그래도 중고 바이크를 샀더니 좋은 점이 몇 개 있는데, 지금처럼 휴대폰 거치대랑 충전 케이블이 달려있고, 바인더미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엔진가드, 머드가드 이런 옵션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 주고 하려면 토탈 약 150만원은 넘게 들었을 것 같은데 조금 개이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대부분이 순정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돈을 아끼려고 알리발 옵션 부품을 설치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보통은 괜찮지만, 보통 알리발 엔진 가드류를 보시면은 장착할 때 구멍 위치가 좀 안 맞는다거나 가드의 두께가 얇다거나, 심지어 설치한 뒤 쓰다 보면 금방 녹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탈거해버리거나 없애야 해서 없는 이만 못한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지금 제가 새로 구매한 인터셉터에는 전부 다 순정 옵션, 즉 정품으로 설치를 해놓으셔서 타기 전에 세워놓고 쓱 한번 훑어보니까 확실히 알리발 옵션품들에 비해서 두께도 두껍고 도색도 잘 되어 있고 퀄리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또 뒷타이어를 새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뒷타이어가 보니까 코팅만 겨우 벗겨진 새 타이어라서 또 좀 이득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인터셉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엔진은 650cc 미들급 병렬 트윈 2기통 엔진입니다. 목냉식 엔진이고요. 컬러는 블랙레이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엔진 케이스와 머플러까지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놔서 크롬 관리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컬러로 구성된 버전이고요. 또 휠을 보시면은 스포크 휠이 아니라 캐스팅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튜브 타이어가 아니라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즉 이 블랙레이 컬러의 인터셉터는 650cc 미들급 공랭식 클래식 바이크를 즐기고 싶은데 크롬 관리에서도 자유롭고 튜브 타이어가 펑크날 걱정에서도 자유롭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사실 저는 인터셉터 650을 타면서 한 번도 타이어가 펑크 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스포크 휠이라고 해서
펑크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런데 도시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은근히 피스나 못을 밟아서 펑크 나는 일이 종종 있으시고, 더 큰 문제는 펑크가 나면 용달차를 불러서 사실 띄우면은 그만이긴 한데, 왜냐면 튜브리스 타이어를 써도 펑크 킷을 안 챙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해도 용달차에 싣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달차에 싣고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작 요즘 센터들이 튜브 타이어를 다룰 줄 모르는 곳이 은근히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혼다나 로엔필드, 가와사키 등과 같이 여전히 튜브 타이어를 사용하는 모델이 나오는 대리점이 근처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약간 시골 쪽에서 튜브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살짝 튜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인터셉터의 튜브를 한 팩 사서 싣고 다니는데, 운이 좋은지 아직 써본 일은 없지만 이왕이면 앞으로는 튜브리스가 좋으려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올 블랙의 튜브리스 타이어 버전인 블랙레이 컬러의 인터셉터 매물이 올라왔길래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스르륵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마력은 47마력의 최대 토크는 52Nm, 270도 크랭크 샤프트의 시트고는 805mm, 연료 탱크 용량은 13.7L 등으로 기존에 타던 것과 재원은 동일하고요.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새로 산 블랙레이 인셉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헤드라이트가 LED 헤드라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빛이 주황색에서 백색 등으로 바뀌었고요. 밑에 쪽을 보시면 스포크 휠이 아니라 캐스팅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도 튜브가 아니라 튜브리스 타이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순정 바인더 미러가 장착되어 있고,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통이 사각형에서 기둥골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24년식부터는 조절식 레버가 순정으로 들어가는데, 아쉽게도 23년식이라서 조절식 레버가 아니고 순정 로엔필드 바인더 미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배기음 양호하고 그립이 두툼해져서 커져서 잡기가 좋아졌고, 버튼 뭉치도 다이얼식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아래쪽에는 순정 머드가드가 설치되었고, 매니폴드랑 엔진 케이스 부분도 기존에는 크롬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검은색 분재 도장이 되어 있어서 백화 현상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실린더 헤드, 엔진 케이스, 매니폴더, 머플러 부분 등 크롬이 들어가던 곳이 전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크롬 좀 제발 빼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로엔필드에서 작정하고 컬러웨이 하나를 이렇게 아예 뽑았다고 해요. 인터셉터의 특이한 점은 머플러가 좌우 두 개죠. 쌍발 머플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매력적이고, 피기백 방식 서스펜션이라서 황금색 가스 댐핑 차저가 붙어있고, 좌측에도 파인더 미러 순정의 로엔필드 순정 그립 두툼한 버전의 다이얼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치 레버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가볍고요. 또 22년식에는 비상등이 없었는데 24년식부터는 비상등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점으로는 인터셉터는 경적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오일 쿨러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한 개씩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경적음이 순정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스몰 엔진 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위에 스몰 윈드 스크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순정인데 클래식 바이크답게 빨래판 형태의 굴곡이 없는 시트가 두툼하고 푹신한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한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 키는 남자치곤 작은 편인 163cm이고요.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탈 수 있는 바이크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셉터가 좀 특이한 게, 처음에는 제가 3년 전에 처음 딱 사서 탔을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한두 달 정도 타다 보니까 엄청 갑자기 편안해지더라고요. 일단 낮은 RPM에서 토크의 한 대부분 8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낮은 기어로도 시동이 잘 꺼지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고, 배기음도 시내 다닐 때 들어보면은 꽤 괜찮은 편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빵도 나름 큰 편이라서 어디 가서도 함부로 무시당하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요즘 650cc급 미들급 공랭식 바이크를 사려고 하면은 순행식 바이크는 많은데 공랭식 바이크는 의외로 잘 없어요. 미들급 공랭식 2기통 클래식 바이크가 잘 없는데, 가와사키의 W800도 올해부터 단종이 되었죠. 가와사키 홈페이지에서도 W800이 완전히 이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지도 없고, 선택지가 있어도 보통 굉장히 공랭식 미들급 바이크가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르의 비슷한 성능대의 공랭식 바이크, 클래식 바이크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또 제가 TFT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바이크를 혼다, 야마하, 스즈키, 인디언 등등 다양하게 타봤는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취향이
클래식 바이크 쪽이다 보니까 이 바늘 계기판이 좋고, 거기서 특히 인터셉터처럼 동그란 바늘 계기판 2구짜리가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셉터는 계기판 쪽으로 볼 때도 제 취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터급으로 가야겠지 하고 기변 리스트를 정리하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또 인터셉터를 구매를 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혼란스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디자인은 다르지만 막상 올라타서 라이딩을 해보면 이게 뭐 똑같은 바이크니까 당연히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변한 것 같은 느낌도 잘 안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고, 금방 또 팔아치우고 다른 거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걱정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파인드 미러라든지 다이얼식으로 바뀐 버튼 뭉치라든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의외로 만족스러워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터셉터가 22년식이고 새로 산 게 23년식이라서 사실 연식으로 보면 1년밖에 연식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도색 마감이라든지 버튼 뭉치,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 탱크, 핸들 그립, LED 헤드라이트, 비상등 등등 바뀐 부분이 엄청 많아서 1년 사이에 이 정도의 차이가 보통 생기나 하고 신기한 부분도 있고요. 기존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벌브 타입 헤드라이트로 전통 방식이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로 바뀌었고, 헤드라이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이루어졌죠. 22년식과 23년식인데 이렇게 헤드라이트부터 차이가 크고,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 통도 원래 이런 좀 작은 사각형 형태였는데 큰 기둥형으로 개선이 되었고, 버튼 뭉치도 원래는 기존에 많이 쓰이는 똑딱이 형태의 킬 스위치였는데 마감도 약간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이얼식 스위치의 마감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니 고작 1년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킬 스위치 아래쪽에는 22년식에는 없던 비상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상등이 없어서 싸제 버튼 뭉치로 업글을 돈 주고 해놨는데 24년식부터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네요. 거기에 더해 핸들바 아래쪽을 살펴보다 보니까 22년식에는 없던 USB 충전 포트까지 이렇게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도 디젤 충전 포트 이런 거 구매 비용이랑 설치 공인까지 하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24년식부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왔다니 참 1년 차이인데 LED 헤드라이트, 핸들 그립,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통, 다이얼식 버튼의 도색 마감 수준, USB 충전 포트의 비상등까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 있죠. 이게 바로 제가 평소에 누가 저보고 인터셉터 몇 년씩 구매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비싸더라도 최신 연식으로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얄필드는 한 해 한 해 굉장히 크게 마감 퀄리티와 제작 수준이 발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19년식과 24년식 인터셉트를 보면 모양은 비슷한데 구성과 마감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충 타실 거면 저렴한 거 가져와서 타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오래 타실 거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최신 연식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크를 기초했으니까 차량 관리 어플인 마이클에 등록을 하나 새로 해주고요. 로얄필드 선택하고 인터셉터 선택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귀찮아도 어플에 등록을 하고 매번 정비 기록이나 주유 기록을 입력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이 바이크의 기름값이나 타이어값 등을 1년에 토탈 얼마나 썼는지 혹은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기름 넣을 때마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인터셉터 블레레이를 타고 합천에서 진주까지 왕복하면서 테스트 삼아서 최대 속도도 내보고 했는데 최대 속도도 잘 나오고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존에 타던 인터셉터보다 속도가 약 시속 7에서 9 정도 더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속도는 제가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부분인데 속도보다 더 놀란 게 안정성이었어요. 기존에 제가 타던 인터셉터는 시속 150이 넘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스포크 휠의 클래식 바이크 특유의 얇은 타이어라서 그런지
이게 리어가 13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거동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살짝 있었는데 인터셉터 블랙은 캐스팅 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은 속도에서도 불안함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진동도 조금 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휠이나 타이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존에 타던 인터셉터에서는 제가 사이드 브라켓과 사이드백을 장착해놨는데 이런 사이드백이나 박스가 고속 영역에서 좌우로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을 좌우로 많이 맞게 되어서 그런지 떨림이나 불안정성을 고속 영역에서 좀 크게 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백의 유무가 이런 차이를 크게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필링이나 엔진의 회전 질감이 22년식에 비해서 조금 더 스무스해지고 마일드해진 경향이 23년식에는 있는데 이건 제가 인터셉터를 오래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정도고 크게 뭐 엔진은 차이가 없고요. 약간 신경 쓰이는 잡소리가 지금 블랙에서 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녹음을 해서 문의를 드려보니까 딱히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안심한 상태고 일단 매물 자체는 전반적으로 싸게 잘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새로 샀으니까 기존에 쓰던 인터셉터를 팔겠네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처분할 생각은 없고요. 좀 더 타다가 한두 달 안에 결정을 할 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킵을 해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타던 인터셉터가 제가 지어준 이름이 코코입니다. 코코 인터셉터가 저랑 쌓은 추억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심정적으로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더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고 당분간은 이 세대로 즐겁게 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인터셉터 블랙레이를 구매를 했다는 영상도 만드는 게 굉장히 늦었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만들어 올리는 상황인데 인터셉터가 있는데 또 인터셉터를 샀다고 혹시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이 걱정이 되어서 만드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와우,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터널 안에 습기가 엄청나게 차 있네요. 인터셉터가 이미 있는데 왜 이걸 또 샀느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만드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 결론은 현재로서는 얘가 저한테 가장 익숙하고 저한테 잘 맞고 저한테 현재 재미도 충분히 있는 바이크이고 또 바뀐 부분도 많이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게 잘 맞고 재미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구매한 인터셉터 블랙레이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2022년식과 2023년식 이 1년 차이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동일 모델에서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 뭐 인터셉터 이야기 하는데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말할 게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17분을 넘기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